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거의 매달 기록 경신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거고, 올림픽 얘기하는 거 아니죠. 프랑스 파리 올림픽도 폐막을 했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기록이 깨지고 있는데, 그것도 월드 레코드 기록이라는 것. 세계 유일무이한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딱 떠오르는 게 부채 문제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부채 문제에서 더 나아가는, 아니 막 나가는 레이싱, 바로 연체 문제죠. 부채가 폭탄의 심지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연체 때문인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부채가 높아지는 것보다 더욱 큰 공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연체율이죠. 그것도 다른 여타의 기업과 연관된 연체가 아니라, 한국은 주담대 민족,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름표를 뗀 지 오래일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담대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멋지게 돈을 땡겼으면 이후에 시원하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렉이 딱 걸린 거죠. 인풋은 됐는데 아웃풋이 안 된다는 거. 자체 회로에서 합선이 돼 버리니까 거의 스파크를 튕기면서 불이 날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4대 시중은행 올해 상반기 주담대 연체 규모는 1조 877억 원을 찍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연체가 아닙니까? 2년 전 상반기와 비교하자면 금액이 당시에는 5,300억 수준이었어요. 근데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1조가 훌쩍 넘었죠. 이게 돈을 빌린 액수가 아니라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액수라는 점. 이것 자체가 부실 아닙니까? 연체가 제대로 디레버리징, 빚을 갚는 것으로 해소가 되지 못하면 고스란히 부실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록적인 연체율은 계속해서 커다란 위험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1조가 넘는 연체율은 2018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찍고 있는 건데, 거의 6년 만에 왕의 기한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이렇게 연체율이 급증하는 이유는 먼저 미친 듯이 폭주하는 주담대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 집값이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가 마련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과감한 찌르기 공격이 거래 시장에서 7천 건의 거래량을 뚫었다는 거. 이걸 가지고 또 한간에 부동산이 또 살아나는 조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아니 지금 세상의 모든 빚을 끌고 들어와서 집을 사려고 진입하려는 시도가 부채의 극강으로 가는 얼레 돌리기, 가느다란 부채의 삿을 연에 띄워서 바람에 날리고 있는 건데, 아슬아슬 언제 이 줄이 끊어질 것인가? 결국 연체라는 개인 디폴트가 발생함과 동시에 연줄이 뚝 하고 끊어질 위기가 오면 고스란히 연쇄적으로 총체적 부실이 터지게 되는 건데, 지금까지 금리가 하세월, 도저히 꿈쩍도 하지 않는 고공의 상승 모드에서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그렇게 무리했던 자금들이 대부분 빨간불 켜지고 이자 부담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역도, 용상, 인상, 아무리 인상 쓰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이자 갚으려고 용을 써봐도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개인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최근에 은행 이자율을 낮추는 스탠스가 찔끔 보이기도 해서 0.7% 정도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양상으로 갔어도, 이거 무슨 개미 눈꽃만큼 이자가 내려서는 감당이 불감당이죠. 어차피 덩어리가 클 수밖에 없는 부동산 자금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일생을 좌우하는, 대출을 실행한 그 다음날부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이자 부담이 개인 삶의 질을 완전히 진흙탕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 도저히 이런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개인의 삶을 내어준 그 대가로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집까지 다시 내어주는, 이건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기분일 거예요. 경매로 집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건데, 이미 경매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찍고 있는 것도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연체율이 얼마나 잔인하게 개인의 자산을 뽀개버릴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인데도, 지금 7월 한 달 주담대 규모가 8조 원에 가깝게 늘어버린 건 바로 옆에서 부채로, 빚으로 집을 샀던 사람이 그 부채 때문에 집을 또 내놔야 하는 역설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리해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것도 정말 아찔한 장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경매로 넘어간 집이 전년 대비 50%가 늘어버린다는 건 지금 주택시장은 변고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집값 반등과 상승 불장이라는 이름에 묻혀 있어서 그렇지 여실히 이 부실의 총체적 난국은 현재 진행형인데 누가 어디서 어떻게 집을 사고 시세 차익으로 대성공의 신화를 쓰는 인생 역전 드라마 그리고 있습니까? 주변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대부분 진입을 서둘렀다가 원금이자 갚느라 허덕이고 있고 뭐 집값이라도 시원하게 올려주면 위안이라도 되겠지만 여전히 현장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것. 보합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일부 강남 지역에서 들썩거리는 현상 이외에 호가만 잔뜩 올려놓고 거래는 도리어 줄고 있는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하락 웨이브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형국인데 이 상황에서 개인 주담대 연체율까지 극강으로 올라가 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올 상반기 주담대 실행 액수만 총합으로 봐도 26조 5천억가량에 이릅니다. 정말 뭐 까무러칠 정도의 압도적 부채 증가율인데 이거 2021년 이후로 가장 맥스폭이 넓어진 건데 결국 이런 개인 대출 증가폭도 정책 대출로 인한 대출 터주기에 의해서 실행이 된 거라서 금융당국에서도 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고금리 상황에서 오히려 양적 긴축을 단행했던 유럽과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거꾸로 달리기 시작을 하면서 특히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이 뭐 엄청나게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중은행 금리가 거꾸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 뭐 중앙은행은 동결 뚜껑을 꾹 누르고 있었고 오히려 유럽은 최근에 기준금리 내렸어도 4% 수준, 미국은 5% 수준, 한국은 3%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고금리라 말하기에도 애매한 구석에 있는 한국 기준금리 상황. 그러니 일본처럼 거꾸로 가는 제로금리 할 수 있었던 자국의 경제 내구성이 일본과는 좀 반대죠. 한국은 워낙에 약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금리 변동성이 없었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고금리라고 말하기에도 뭔가 좀 어색한 금리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한국은행에 대해서 금리를 빨리 내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시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이미 고금리 상황에서 저금리 저공 비행을 계속한 거나 마찬가지죠. 제로금리에 익숙했던 시절이었기에 가능했지 이제 뭐 중립금리 그러니까 금리에 기초소개 될 수 있는 하한선의 금리가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3% 이하로 내려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불가능할 가능성 높고요. 한국은행이 움직일 여력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지금처럼 연체율이 1조가 넘어가는 주담대 부실이 터지고 있는데 어떻게 금리를 내리겠습니까? 상반기 26조에 가까운 대출 또 실행됐고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라는 신호 떨어지면 거의 100조는 뭐 거의 1년 만에 달성하게 될걸요. 그 정도로 연체율이 폭주하는 주담대 시장은 거의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전격적으로 내리기에는 뭐 내수 살리다 초가상간 다 태울 수 있는 극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죠. 가뜩이나 금리 갱신 주기가 올해 연말로부터 도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2019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 혼합형으로 받아도 5년 뒤에는 변동형으로 바뀌는 시기와 딱 맞아 떨어지는 시기가 오면서 고금리 잔금 해제는 거의 뭐 자물쇠 딸 여력이 없으니까 고스란히 고정형 주담대는 그 자리에서 금리 키높이를 높일 겁니다. 3.75% 평균적으로 금리가 높아진 추세로 가고 있는 건데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거의 뭐 폭탄에 가까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 뭐 최근에 금융당국에서도 비상이 걸려가지고 시중은행들 대출 창구 유연해지지 못하도록 금리 인상 유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금리 갱신 주기가 도래한 차주들의 부담, 돈을 빌린 사람들의 부담은 거의 극강이 될 가능성 높아지고 결국엔 연체율로 가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금융시장 불안정 상황과 딱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은 뭐 무조건 고용과 물가 두 지표에 집중을 하게 될 거고요. 지난번 나스닥이 폭락 장세를 보인 것도 시장 예상치 고용률이 4.1%를 상회한 4.3%의 실업률이 발표되면서 침체라는 사안에 투자자들이 꽂히면서 뭐 죄다 주식 던지고 나온 그런 양상 보였죠. 본격 미국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고 이 분위기 여전히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 이번 주에 실업 지표가 또다시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가 역시도 미국 경제 성장률 추이가 회복세지만 여전히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둔화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2% 인플레 목표치와는 괴리가 있어서 변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결국 미국 증시가 여러 차례 호떡 뒤집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5월까지 뜨거웠던 고용, 냉각으로 당연히 가는 수순이고 7월까지 뜨거웠던 성장률, 물가가 안정적으로 가는 성장과 물가를 동시에 잡는 골디락스는 멀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성장률 이면의 물가 초비상 상황은 체감적으로도 미국 안에 사는 사람들의 소비를 짓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미국 금융시장은 몇 차례 카운트 펀치 맞고 흔들릴 가능성 아주 높죠. 겉으론 괜찮은 척하지만 이미 오늘 거래될 나스닥 선물, 그러니까 거래하기로 손가락 걸고 약속한 핫딜이라 할 수 있는데 미리 나스닥 시장의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죠. 지표가 초라합니다. 0.03%. 증시가 개장이 되는 한국 시간 11시 넘는 시간에 아주 비슷한 양상으로 가거나 빠지거나 할 것으로 보여서 역시 지금 미국 증시는 정상이 아니다. 상당히 주중으로 가면 갈수록 크게 한방 터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그리 낙관적이질 못해서 기술주들의 실적 악화는 더 금융시장을 흔들어 버릴 가능성 높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 주담대 연체율이 고스란히 금융시장의 변동성 흡수한 채 이게 집값 전망 자체를 암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폭주하는 연체율 그대로 부실로 가게 되는 건데 누가 이 판사리에서 집값 상승세에 지속되리라고 목에 핏대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뻔히 돌아가는 판을 다른 판으로 갈아 끼우려는 것도 전체 시장을 위태위태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미 학습이 선행된 매수세들은 더욱 손을 털고 나올 가능성 높아진다. 연말 정말 극악의 집값 대변화의 시대가 전격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이니 조금만 인내하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장이 열리게 될 겁니다.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주담대는 한민족의 핏줄일까요? 유전적인 흐름이 없다면 불가할 정도라고 말해도 되듯이 폭주하는 대출, 동시에 폭증하는 연체율, 가장 극강의 위험 신호를 띄우고 있는 건데, 이게 한 방에 터질 수 있는 건 지금 경매 시장에서 집이 넘어가는 건 고사하고 갑작스럽게 터지는 금융시장의 대변동이 지금 한국 집값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는 충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큰 충격파를 던질 것인지 올 연말로 가면서 점입 가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빠랑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